사회 그리고 주민들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요.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내가 알던 북한 모습하고 많이 좀 다른 것 같네. 이런 점도 있었어? 이렇게 많이들 놀라시기도 하고 또 뭐 북한을 보는 시선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북한에 대해서 관심 없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저희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그동안 쭉 전해드렸는데 이제부터 더 생생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북한의 교통입니다. 과연 북한 도로 사정은 어떤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탈북민 김주성 씨 그리고 주선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북한의 교통을 주제로 잡은 이유 짐작하시죠? 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오시겠다고 하니까 도로 사정이 안 좋다. 어떡하실 거냐, 한마디로. 이런 뉘앙스를 상당히 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내가 말씀드리면 그저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또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주선아 씨 어떠셨어요? 최고 지도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 나라 도로가 안 좋다고 말해서 저는 저렇게 솔직해도 되나? 이렇게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주성 씨는 북한에서 참 여러 직업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운전도 좀 하셨죠? 네네, 운전도 했습니다. 도로 사정에 대한 이야기 좀 생생하게 들려주실 네. 것 같은데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그 개성 평양 개성 그 고속도로 네. 거기는 그래도 북한 고속도로 중에서는 상당히 상태가 좋은 곳 아닌가요? 그렇죠. 평양 개성하면은 특징이 뭐냐면 이 판문점으로 연결된 도로라서 그렇죠.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은 무조건 판문점에 견학까지 하는 견학 코스를 또 이용을 하는 그런 도로였는데 거기에 보면 제 기억에는 일단은 화물 자동차도 못 다니게 해놨고요. 도로에 못 다니고 그냥 승용차만 다니게 해놨습니다. 그럼 북한에는 고속도로가 몇 개나 있어요? 북한의 고속도로는 거의 다 평양을 중심으로 있어요. 그래 평양 개성, 평양 원산, 평양 남포 등 6개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북한 최초의 고속도로는 1978년 완공된 평양 원산 간 고속도로입니다. 총 196km 4차선의 콘크리트 고속도로라고 하고요. 이후에 평양 개성, 평양 향산, 그리고 평양 남포 간 청년 영흥도로라고도 불리는 10차선의 고속도로가 건설됐습니다. 평양 남포 간 청년 영흥 고속도로는 이게 무려 10차선. 이게 한 2000년에 완공이 됐는데 규모가 굉장히 큰 고속도로죠. 북한에서 이렇게 남포 청년 영도로를 많이 추세하는 원인이 도로만 지은 게 아니라 도로를 중심으로 30m의 원림을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포도원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도 짓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활주로로도 쓴다. 이래가지고 더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 만들어서 청년 영흥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되게 사회적으로 떠들었던 도로인데 일단은 부실한 거는 집안공사, 첫째, 그쵸. 자재부족 이런 것 때문에 만들긴 했지만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이 만들었다는 그 이름처럼 그러니까 전문 건설 인력이 만들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실한 측면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고속도로 수준도 아마 가보신 분들의 증언에도만 나옵니다만은 거의 이게 정상적인 특히 이제 유지 보수가 적게 안 돼가지고 교량과 일반 도로의 이음새 같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량의 교각 부분들, 가드레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죠. 도로가 나라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얼굴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이기에는 정말 아직은 많은 좀 이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도 평양 개성 고속도로 이렇게 다녀봤지만은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좀 푹 파여서 네네네. 고속도로 이렇게 차량이 붕 뜨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시공을 할 때도 그 원만한 자재를 다 넣어야 되는데 워낙에 그 공동재산이다 보니 자재를 자꾸 횡령을 해서 옆으로 빼돌리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부실한 점이 또 생기게 되고 거기 또 비가 여러 번 오게 되면 또 그게 침습이 돼가지고 또 도로가 또 패이고. 지방은 더 하지 않아요? 아우, 말이 안 나가죠. 고속도로가 그 정도면 저희 지방은 어느 정도냐면 지방 도로들은 보통 보면 콘크리트 도로가 아니라 대부분 석비례 도로예요. 모래하고 진흙을 섞어서 이렇게 굳어서 만든 도로 돼서 비만 오고 한 번씩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 도로라는 거는 이제 대꼬 복고가 있는 게 도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네네네. 북한에서는 그 대꼬 요철이, 복고. 예, 요철이 그래서 있는. 북한에서 차를 타면 늘 이제 어딘가 내가 뭘 내 중심을 잡을 걸 재어야 차가 이렇게 가는 게 차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북한산은 아무도 앞으로 가지 않고 위로 아래 위로 자꾸 이게 당나귀처럼 뛰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일반 그 지방 도로인 거죠. 아, 이제 좀 그 도로는 고급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가드레일은 없지만 그래도 옆에 뭔가 안전장치가 돌로. 낮게는 있어요, 돌로. 별로 싸놨죠. 좀. 근데 좀 아찔해요. 운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약간 간이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도로인데 일단 좀 비포장이어서 네.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좀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북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5급 도로, 6급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양옆으로 15cm밖에 안 남는 이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교행할 때 사고 많이 나고요. 북한서 포장이 돼 있는 거는 고속도로 노선 6개. 그 다음에 도시부 도로. 도시도 한 인구 한 30만이나 40만 이상 되는 도시만 포장이 돼 있고요. 나머지 1급 도로, 국도는 전부 다 비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날씨가 좋을 땐 괜찮은데요. 비가 온다든가 동절기라든가 하게 되면은 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도로의 활용은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용도 있지만 또 물자로 운반하는 그 역할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 경제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가 활성화 안 되니까 당연히 도로에 대한 수요가 없었겠죠, 지금까지는. 네, 그랬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북한도 시장도 좀 활성화되고 뭔가 되다 보니까 도로의 수요가 높아지고 철도가 또 침체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도로의 수요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도로에 뭔가 투자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차지 건설이나 뭐 복구에 차질을 빚는 사례들이 좀 있나요? 그 선전 해보셨으니까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북한은 이제 영토 면적의 70% 80%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항상 보면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벼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바람에도 이제 그 산에 있는 돌이 내려와서 이제 큰 길을 막아놓을 경우에는 거기에 기계가 올라가야 그 돌을 치웁니다. 근데 그걸 치우지 못하니까 또 이제 뭐 이런 하얗고 같은 그런 군부대에다 연락을 해서 그걸 거기서 폭발을 시켜서 돌을 아래로 굴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허무하게 드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건설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자재가 들어오면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기다리고 이렇게 천천히 순환이 됩니다. 네, 지금 주선아 씨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북한 당국도 상당히 고민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정말 특별 대책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얼마 전 백두산 선군 청년돌격대에서는 북부 고산지대의 수백 리 육로로 발전 설비를 수송하는 대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설비 수송 구간은 청진시로부터 백두산 선군 청년발전소 건설장까지 수백 리. 네, 발전기 부품을 청진에서 양강도까지 운반을 하는 건데 이게 수송 전투입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수송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은데요. 그렇죠. 뭐 운반하는 게 뭐 엄청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 화면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 시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건설 단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각, 군대,
공장 모든 단위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어이구, 저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죠? 도로를 횡단하는 다리 밑을 통과하지 못해서 많은 길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제 도로 곳곳에 참 장애물이 많은 건데 교량 부분이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교량 부분들은 목재 교량들이 참 많아가지고 큰 대형 트럭들은 이게 그 통과가 안 됩니다. 보통 제가 북한 가서 확인한 거는 통과 중량이 한 10톤, 15톤 되는 이런 도로가 많이 있어가지고 보통 지하자원이나 무거운 이런 그 중량 트럭들은 통과될 수 없는 이런 지역적인 한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깨에 이렇게 돌도 또 메고 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다 비탈길 올라가다가 뒤로 쏠리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가다가 뒤로 밀리게 되면 저걸 갖다 고이는 거죠, 다이에다. 바퀴에다가. 그러니 저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사람이 미는 저 큰 차를 밀어요. 네, 너무 저희한테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저도 많이 밀어봤거든요. 구배가 심하고 도로폭이 좁아서 유달리 긴 화물 자동차들이 통과하기 어려운 3,000여에 이르러 이들은 귀중한 발전 설비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우회 도로를 새로 닦아 통과할 결심을 세웠습니다. 화물차가 지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길을 새로 만드네요. 뭐 어떻게나 뚫고 나가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도로의 노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되는 셈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도로의 실정을 솔직하게 이제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두 정상이 도로와 철도를 현대화하자 합의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북한의 도로 사정이 더 좋아지게 되면 뭐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일단 이 도로가 많아지면 현재 북한의 내수 경제도 상당한 효과를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열차에 기대하지 않고 다 육로를 통해서 하는데 도로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전복 사고도 안 날 것이고 겨울에요. 물동 운반도 제대로 원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나마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이 장사의 질도 올라가고 동시에 또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참 그런 면에서는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렇게 막 그 수송 전투로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트럭을 미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북한 너머에 중국 있죠, 네. 러시아 있죠, 또 그 넘어가면은 유럽 있죠. 이게 도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정말 좋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 도로망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 한반도에서 한반도 거중앙 지역인 뭐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뭐 신의주까지는 뭐 우리나라와 남북한 차량을 연결을 하고 또 중국 지역에서는 다시 릴레이 형태로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게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가 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죠. 이런 도로에다가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민자 투자 방식도 지금 북한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북한 인프라 시장의 어떤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북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차근차근 잘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북한의 교통,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철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청사진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